자, 승선근무예비역 계속 보고 있고요. 자, 시행령 제40조의 9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입니다. 아까 법조항에서 다뤘었죠. 뭐 운영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수립을 하고, 관할지병장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자, 1항법 제23조의 5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아까 운영계획 언급했었죠. 해수부 장관이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여기다 기술을 한 겁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1호 제40조의 이 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그 다음에 2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호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맞죠? 2항 해수부 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40조의 2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항 법 제23조의 5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관련 조항 각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 및 관리 상태. 2호 40조의 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자원관리 상태. 그러니까 뭐 복무기록표 이런 거 작성 잘하고 있는지, 명부 이런 관리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3호 신상면동 통보 이행 상태. 신상면동 통보 잘하고 있는지. 4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배를 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법의 어떤 영향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 적도 없고, 근데 또 이게 1호부터 5호까지 또 가지런하게 또 정리된 타의 포맷을 봤을 때는 꼭 나올 것 같은 느낌. 맞죠? 느낌 아닌 느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신자선서 인권 실태조사 이렇게 코드로 실태조사 신자 인권 선서 실태조사 이렇게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좀 익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항 법 제23조의 5 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이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관련 법조항에 따른 관할지병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양업체 등의 장, 가로 선박 소유자 및 선원까지 포함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성범죄 특례법 위반 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누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병무청장이 들어갈 수 없고 병무청장이 어떻게 다 알아. 관할지병장도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2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지병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옥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 조사로 해양업체 등의 장에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남욱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양업체 등의 장에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특례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겠죠. 5항 관할지병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1호 정기조사.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고요. 수시조사는 누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6항 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양업체 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7항 관할지병장은 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8항 관할지병장은 해양업체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9항 파랑에 따른 해외업체 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외업체 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경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40조의 10 해외업체 등의 장의 서약서의 작성. 자, 해외업체 등의 장은 법 제23조의 6 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 근무의 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 방법 등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고 요 2항만 볼게요. 관할 제명장은 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 만료처분을 한 경우 병적 기록표 2개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별지 서식에 따른 승선 근무의 명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승선 근무의 비역은 끝났고 전환복무입니다. 전환복무는 말 그대로 역종이 뭐죠? 말 그대로가 아니라 역종이 뭐죠? 전환복무. 현역. 네. 자, 시행령 제41조 전환복무자의 추천 인원의 협의. 자, 1항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관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 인원. 여기는 필요 인원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경소의 그 전환복무는 추천 인원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필요 인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추천 인원. 네. 추천 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누구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자,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상급만 아까 정원의 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1항 국방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 지원자로 보고 지방명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습니다. 1호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소방 업무의 보조 임무를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 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 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 예정자하고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입니다. 2항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요건 현역이 아니죠. 현역병이 맞습니다. 맞죠? 간부 그게 없잖아요. 후보생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현역병. 자, 3항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등은 이거 이제 앞으로 경소회 이렇게 읽을게요. 경소회. 경소회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소회장은 6개월 범위에서 연장만 할 수 있습니다. 단축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써있죠.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고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하잖아요. 근데 뭐 국무회 심의를 거쳐갖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호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호 전환복무 자원이 충원이 곤란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누가? 경소회장이 6개월 범위에서 단축이 아니고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심대승. 자, 4항 2항 및 3항에 따른 전환복무 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 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5항 국방부 장관은
총장은 안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옵니다.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합니다. 6항 경소의 장은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65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5조 1항 각호 어느 하나, 이게 이제 여기 코드를 줄여서 뭐 전공질심, 수용자, 기화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그냥 병역 처분이 변경되는 그런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역 처분이 변경되는 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장 아닙니다. 장관입니다. 7항 국방부 장관은 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역종을 바꾸는 거죠. 또는 면제를 한다든지 병역 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8항 1항에 따른 추천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총장 안 나옵니다. 맞죠? 총장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 시행령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입니다. 여기에 이제 날짜들이 나오죠. 2월 말. 전환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날짜라기보다는 일자죠. 숫자가, 그 다음에 50일 전, 45일 전, 30일 전. 이렇게 나와요. 네. 1항, 경소의 장은 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그 추천 인원의 배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필요 인원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추천 인원. 아까 승선 근무 예비역은 필요 인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물론 뭐 추천 대상자에게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필요 인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추천 인원. 2항 경소의 장은 법 제25조 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며칠 전, 50일 전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 후에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에 1월 15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여기는 국방부 장관 아니죠. 송부해야 됩니다. 자, 명단은 병무청장에게 송부합니다. 인원은 국방부 장관인데요. 그 인원은 그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 명단은 병무청장에게. 왜냐하면 그 명단을 병무청장한테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보내는 건 지병장이 보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병장이 의무부가 통지서, 입영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병무청장을 거쳐서 지병장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단은 50일 전 병무청장. 자, 3항. 병무청장은 2항에 따라 경소의 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며칠 전?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며칠 전? 30일 전. 우리 의무부가 통지서 30일 전이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해역병 입영통지서,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죠. 해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장에게 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 기록표를 송부해야 됩니다. 처음에 입영해갖고 기본군사훈련 받고 그 다음에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입영부대의장에게 주는 거죠. 4항. 사망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18조의 8 2항에 따른 입영 신체검사, 가로 입영 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입영 판정검사를 받고 들어오는 대부분 입영 신체검사를 한 후에 지방명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 가로 인사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 기가자 포함의 명부 및 병적 기록표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입영한 사람하고 입영 안 하는 사람 다 명부하고
그 다음에 명부 및 병적 기록표 이런 것들을 다 송부해야 된다. 이 얘기죠. 5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총장 아닙니다. 사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소회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의 명부와 병적 기록표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6항 지방명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 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18조의 8 사망에 따라 기가된 경우 입영 신체 검사했는데 기가 있잖아요. 기가자의 처리 그 기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에 신분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기가자의 재입영 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27조의 1항 및 2항을 준용을 합니다. 그 현역에 나왔던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 산입시켜준다는 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그 앞에 그 복무했던 기간 있잖아요. 그거 다 산입해준다. 그 조항이죠. 7항 지방명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129조에 따라 129조가 그 입영일 연기하는 겁니다. 날짜 연기하는 거. 의무 이행일의 연기.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의무부가 통지서를 날짜를 받은 후 그 날짜를 연기시키는 거. 그 관련되어 있는 조항, 시행령에 따라 여기 써 있네요.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에 신분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환복무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천 전에 신분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뭐 그런 걸로 관리하는 거죠. 맞죠? 시행령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 관리. 경소회장은 43조 5항에 따라 병적 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 면동 등을 기재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45조 병역 처분 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입니다. 1항 경소회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 7, 1항 2호만 해당합니다. 가로 2호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65조 1항부터 3항까지 및 1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사유. 결국에는 여기 뭐 관련 이렇게 법조항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찾아보지 마십시오. 혹시 공부하면. 지금 현재로는 이게 다 보면 뭐 이렇게 병역처분 변경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병역처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병역처분 변경을 해제하려면은 그 전에 전환복무에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맞죠? 예. 자,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137조 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137조 1항에 대해 박스로 뭐 여러 가지 막 적혀 있는데 이거 여기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병역처분 변경 관련하고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시행령 제46조 전환복무 기간 만료자의 전역. 1항 경소회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전달 10일이 아니고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특이하죠? 15일까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은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는데, 어차피 현역병 맞죠? 역정으로 따지면 전환복무자 현역이잖아요. 현역병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비역으로 편입하되 전역일 며칠 전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소회장과 지방명무청장, 지방명무청장 들어가죠. 왜? 이제 저는 예비역으로 이제 전역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자기 쉽게 얘기하면 주소지 거주지 지방명무청장한테 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예비역에 편성해가지고 예비군 훈련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 경소회장한테 주는 거는 걔한테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겁니다. 장관이에요. 장관이죠. 뭐 날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다음 3항, 국방부 장관은 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합니다. 1호, 2방 및 2경은 2등병. 똑같습니다. 글자도 거의 비슷하네. 1방 및 2경은 1등병, 상방 및 상경은 상등병, 수방, 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요거는 병장, 하사 아닙니다. 요게 이제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예, 병장입니다. 특방, 특경은 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경찰대학, 예전에는 경찰대학 졸업자 경위로 임관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거든요. 그걸로 그냥 퉁쳤어요. 의무복무를. 근데 이게, 야, 너는 뭔데, 씨. 어? 군대 안 가고 뭐 특혜야? 내가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경찰대학 졸업자는 너네는 뭔데, 어? 의무복무를, 그냥 네가 가려고 하는 직업군으로 가려고 그러는 경찰로 가가지고 거기서 퉁치고 넘어가느냐. 그래서 경찰대학 졸업자들이 이제 의무복무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1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경위 달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똑같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 직업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졸업자가 병장. 됐죠? 예. 그 다음에 4항, 국방부 장관은 제43조, 45조, 2조 2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배역처분 변경 및 전환복무 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 관련된 조항들, 43조, 45조, 2조 2항, 이거 다 국방부 장관으로 돼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43조. 여기 43조.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45조. 다 국방부 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합니까? 결국에는 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이 합니다. 근데 우리 전환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조항들, 여기에는 다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환복무 해제 요청 받고 해제하는 거는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환복무를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병역처분 넘어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걸 다 한 문장에다 다 집어넣다 보니까 다 주어가 국방부 장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위임하잖아요. 누구에게? 총장에게 또는 소속 군부대장에게. 그 차이인데, 뭐
그건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전환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 뭐 전환복무, 그 다음에 전환복무 해제시키고 병역처분 변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 그냥 국방부 장관으로 주어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전환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보충력의 복무. 네. 우리 보충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종들이 신분이 사회복무요원, 그 다음에 예체, 맞죠? 그 다음에 보전법수, 전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 판서에다가 기술한 요 내용들이 이제 쭉 신문별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보충력이라는 이 역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가장 기본이 되는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사회복무요원. 다른 것들은 다 뭔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술체육, 맞죠? 특기를 가져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맞죠? 그런 것들, 어떤, 자격을 다 갖춰줘야 됩니다. 보전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의사, 의사, 그 다음에 전문의사, 전담의사, 그 다음에 법무관, 공익법무관, 수의사. 관련된 자격을 다 갖춰야 됩니다. 전산,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라기보다는, 전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 병역 지정업체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근무할 사람들을 이것도 일종의 자격이라 따졌을 때, 뭔가 하여튼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은 보충력은 다 뭘로 간다?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기본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보충력 역종의 신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체, 보전법수, 전산 여기에서 복무가 끝나면은 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하나씩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은 보충력의 복무고 그 중에서 제 1절 뭐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입니다. 자, 1항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이거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 국지공 사회복지시설 국지공사입니다. 국지공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국지공사가 들어가면 사회서비스 업무. 2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이 빠져있죠. 국지공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입니다. 행정업무 등의 지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빠져있어요. 정의하고는 다르죠. 정의는 다 포괄적으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하다 보면 그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국지공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관련 이제 26조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국지공사는 사회 서비스 업무의 지원, 국지공은 행정 업무 지원 등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3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공부하잖아요, 뒤에 가서. 국능, 문화재 관리,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령, 시행령이 뿐. 사항, 1항 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는데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 네. 자, 시행령 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입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회장. 뭐가 빠져있죠? 사회복지시설은 빠져있습니다. 복지공. 요거를 복무기관장이라 그럽니다. 은 매년 언제? 6월 말일까지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에 필요 인원의 배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필요 인원은 특별자치시장, 특자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 배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자체장이죠. 배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항 복무기관의 장이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그 다음에 복무 분야, 그 다음에 복무 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계획서, 그거 어디 나왔죠? 상건예비요. 네. 맞죠? 네. 여기는 사회복무요원은 활용계획서. 그래서 요거 코드, 기분형. 어디지? 형. 네. 근무지별 필요인원, 요 근자를 기자로 그냥 기분형 코드로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 분야, 복무 형태 이렇게. 근무지가 복무기관이니까 직원이. 네? 근무지가 복무기관 개념으로 해서 기분형으로. 뭐 그렇게. 그렇게. 네. G는 또 복무기관. 네. 맞습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47조의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 분류 등입니다. 이게 72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이런 걸 시험. 그래서 이 배열법 공부를 하나도 못 하고 맞죠? 이제는 안 나오겠어.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상한 데서 나와요. 법 제26조 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 분야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사회복지 업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호 보건 의료 업무는 방역, 식품위생 등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3호 교육 및 문화 업무, 교과, 특기, 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 유아 및 초, 중, 고등학교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그다음에 국능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4호 환경 및 안전 업무, 환경보호 감시 지원, 산불 감시하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그 다음에 5호 행정 업무, 일반 행정 지원 등.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물론 맞는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에 일부 사회복무요원을 이제 근무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저희는 이게 안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하면은, 지자체 통해가지고, 요청하면은,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지공사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되지 않겠습니까? 국지공사. 대학인데. 지자체장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서 지자체에다가 필요인은 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지자체에서 지방노무청장 통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좋아. 근데 다 힘들어요.
안 한대요. 뭐, 차 떼고, 포 떼고 맨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이게, 감시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 별로, 이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자, 시행령 제4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1항 지방명무청장은 48조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매년 며칠? 3월 31일까지 복무기간, 예, 여기 나오죠. 기본형 배.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기본형 배.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같은 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2항, 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간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관리 똑바로 잘 안 하고 부실하고 이러면은 제한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3항 1항과 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보시면 되고 시행령 제50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입니다. 여기도 또 날짜 나오죠. 1항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 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 군 구별, 그 다음에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별, 월별 소집 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며칠? 11월 10일까지 명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집행계획서가 작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필요인원이라고 안 하고 계획인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날짜가 뭐가 나왔죠? 사회복무요원 3월 31일 4월 20일 그 다음에 10월 31일 11월 10일 이렇게. 자, 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의 결정 1항 지방명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간, 기본형배, 복무분야,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을 합니다. 됐죠? 네. 여기 그 사회복지시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빠져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법 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 순서를 결정합니다. 뭐 거주지별, 그 다음 뭐 시군구별 아닙니다. 지역별. 가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소집 순서를 결정합니다. 2항 1항에 따른 지역별의 범위 및 소집 순서 결정 기준은 신학연, 신체 등급, 학력, 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해서 누가? 명무청장이 정합니다. 신체 등급, 학력, 연령. 자명공 이건 어디 나오죠? 현역인데. 그렇죠? 예. 거기 나오죠. 자, 시행령 제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1항 지방명무청장이 법 제28조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군 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시군 구별로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2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간을 정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법 제26조 제4항 사회복지시설 얘기하는 거죠. 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하고 법 제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력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복무 형태 및 복무 분야 더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복무기간, 그 다음에 복무 형태, 그 다음에 복무 분야 이런 것까지. 네. 됐죠? 네.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은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그 교육을 받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후순위 뭐 결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그거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네. 요거는 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고 기분형 따져서, 기분형을 정해서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3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 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간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 다만 26조 4항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의 그 조항에 따라서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과 복무 분야를 정해서 따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은 기분 따로 코드로 기분 따로 복무기간하고 분야를 정해서 따로 소집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항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명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문장 같은 경우에는 현역병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네. 현역병에는 별도 이제 입영하는 게 병무청장 또는 지방명무청장은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지병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3항 1항과 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 소집은 복무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4항 지방명무청장은 복무기간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범죄로 인하여 행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해야 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1호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 따른 범죄. 2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범죄. 그 다음에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 그 다음에 뭐 형법에 따른 상해, 폭행죄, 그다음에 협박죄. 다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예. 나쁜 놈들인데 얘네들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죠. 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자, 시행령 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조항인데, 이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 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73회 때 요 각호에 대한 뭐 이렇게 밑줄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거는 뭐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나름 자주 나옵니다. 자, 1호 병판검사를 받고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자, 2호 학군 군간부 후보생 또는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의법군 수의사관 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돼가지고 소집할 사람입니다. 해역병 따로 거기는 뭐라고 돼 있죠? 제적된 사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8페이지거든요. 28페이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제적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결국에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는 역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요 후보생에서 뭐 일단 탈락돼가지고 그러면 현역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역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병역이 이제 제적이 돼서 제적이 되고 그다음에 역종도 보충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집할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집할 사람. 붙고 안 붙고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그 다음에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맞죠? 네.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는 입영할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5호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현역병에는 현역병 입영 기피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호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예체보전법수 전산이죠. 편입이 취소돼서 소집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역병 거기에는 여기에 뭐가 한 개 들어가 있죠? 승선근무 예비역이 들어가 있어요. 승선. 그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입영할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됐죠? 네,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7호 137조 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137조가 그러니까 현역병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게 기술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역병에서 병역처분이 변경돼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그 얘기입니다. 8호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서 소집할 사람 보충역으로 간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9호 그 밖에 누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래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하고 사회복무원 별도 입영 대상자를 이게 좀 차이점. 아까 뭐 소집이라고 내고 뭐 입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 제적된 사람으로 표현이 돼 있다. 현역은 여기는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현역병에는 여기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들어가 있다. 없다. 됐죠? 네. 한 개 더 있는데 1호가 맞아. 예, 맞아요. 예. 기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예. 그 여기는 없죠.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차이점. 좀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몇 시부터? 5분부터. 네. 자, 시행령 제 53조. 네, 이 페이지까지 보고 좀 휴식 좀 취할게요. 시행령 제 53조 사회복무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마찬가지입니다. 병역의무부가 통지서가 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52조에 따른 사회복무원 별도 소집 대상자, 아까 전에 언급했던 거, 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3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회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송부해야 됩니다. 4항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 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며칠 전날까지 속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 7일 전, 그 다음에 전일.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인접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자, 이것도 현역병은 입영사무소예요. 인도인접 사무소랑 안 돼 있습니다. 입영사무소입니다. 네, 그거와도 좀 차이가 나죠. 현역병에는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1항 지방외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항 지방외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회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해야 됩니다. 3항 제53조 1항 및 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중 한 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역병 입영사무소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또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회복무요원도 기본은 군사교육 소집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고 그 다음에 복무기간 이제 뭐로 가잖아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은 입영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기본 군사훈련 끝나고 그 다음에 복무기간으로 배치될 때 그때의 모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뭘 갖추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관, 인접관이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면서 해주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쉬었다가 10분부터 할게요.